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제광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원식 모가지 발언 사과 의향 묻자 청문회장소 밝히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방 관련 지침을 잘 헤아려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 특히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돼서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이렇게 만들겠다, 성심을 다하겠다라는 건데, 신원식 후보자님,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려면 본인 같은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본인같이 이렇게 우편향되고 극우 성향을 띤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 국방부를 이끌어야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모가지를 딴다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원색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지금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몇 번이나 나는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자, 청문회장에서 또 겉도는 말만 계속하겠죠. 어차피 야당이 반대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임명을 강행할 것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재진의 질문에 오만하게 대답도 안 하는 거죠. 이분이 청문회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해명을 하겠습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요. 홍범도 장군이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극우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이게 지금 실제 멘트예요. 이분이 했던.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될 만한 수준, 격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처참한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또 흉기 난동이 벌어졌죠. 70대 남성분인데 이재명 대표실 앞에서 자해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입원 권고도 받으셨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 두 사람의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당대표실 앞에서 한 7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서 혈서를 쓰겠다. 소동이 좀 빚어졌고, 어제도 흉기 난동이 좀 있었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천막 농성장에서 이제 단식을 중단하라라고 이제 외치면서 가위를 휘둘렀다고 그러죠. 여경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분은 이제 퇴거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 소속 여경 2명에게 이렇게 부상을 입힌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마음이 뭔지는 알지만, 오늘 이제 70대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죽어간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죽었으면 좋다는 거냐. 이렇게 현 정부 여당을 좀 비난을 하면서, 다행히 이제 인명피해 없이 정리가 됐는데, 마음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행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건강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다급한 마음도 드실 거고, 지지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나 여당, 검찰에 대한 분노감도 표출이 좀 될 텐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들고 국회까지 들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부상자까지 나왔고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해를 한다든지 흉기를 소지한 채 국회에 난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볼까요? 홍준표, 이재명의 밥투정이라 한 말 사과하겠다. 단식 중단하길. 홍준표 대구시장 단식 17일째를 맡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그동안 했던 발언들 좀 사과를 했습니다. 단식 초기 철부지 어린애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지난 4일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반찬 투정하며 밥을 안 먹겠다. 투정 부리는 어린애처럼 나란 일 하는 건 아니다. 단식 투정은 1970, 80년대 저항수단이 없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글을 좀 남긴 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1970, 80년대 저항수단이 없었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1970, 80년대와 비슷해요. 물리적인 폭력과 포감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그 시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한 것, 틀린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재명 대표의 건강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한테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이 다 촌철살인이고 소신 있는 발언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하시는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화법들, 전형적인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조롱, 멸시, 비아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무 시간에 SNS 하는 거나 좀 자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너무 먼 그대라더니 전시회마다 함께. 무슨 일일까요? 김건희 여사와 겹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이나 연결고리가 있어서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나 의혹들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2016년 한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김건희 여사는 10분 정도밖에 못 봤다. 2016년. 이 전시회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함께 전시회를 열었던 행사고, 다른 한 번은 국민의힘 지도부 비대위원으로서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을 때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아주 잠깐밖에 못 본 거고.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여사와 안 친하다. 이건데, 김행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전시회를 함께 찾은 모습 더 발견됐죠. 어떻게 된 겁니까? 2013년 점핑 위드 러브전 개막식, 2015년 마크 로스코 한국특별전 개막식에도 함께 참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전시회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김행 장관 후보자님.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예요.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는 이런 식의 인사가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독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국민들 눈치는 일절 보지도 않고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고 이런 식의 막무가내 인사를 계속 강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랑 친하다고 해서, 나한테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도 검증도 안 된 사람을, 내 라인을 탔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하물며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될 판에 영부인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장관에 임명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김행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같은 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여러 번 드러내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또 다 우연입니까? 전시회는 갔지만 나는 김건희 여사가 누군지 모른다. 그겁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참 답답한 소식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